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이론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진원도 측정인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측정 방법, 직접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측정 항목은 진원도인데 우리가 RONT는 진원도라고 했고요. RONP는 피크, 즉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RONV는 밸리, 골짜기로 들어간 부분만을 계산하는 것을 RON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ON 토탈은 RON 피크 플러스 RON 밸리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통의 임의의 단면에 진원도를 측정하도록 도면에 규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의 기준원, 이것은 기준원이죠. 기준원의 종류에 따라서 진원도하고 그 다음에 지름, 중심 위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이런 것이 모두 변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필터 UPR을 15에서 1500까지 변경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역 필터라고 이런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각각 기준원을 달리할 때, 그 다음에 필터를 달리할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고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실습입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이론 시간에 배운 조건들에 따라서 실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을 할 때는 측정기와 공작물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편심량의 2배만큼 움직이는 것이 FIM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는 FIM의 반을 움직여주면 이것이 중심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원도하고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 전에 이 측정기에서 조건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픽업이라는 것은 실제 이런 표면을 측정을 할 때 이 촉침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즉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촉침의 크기가 커지면 제품이 더 완만한 형상으로 측정이 될 거고요. 촉침의 크기가 작으면 더 세밀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필터의 종류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원을 어떤 거를 쓸 것이냐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즉 UPR이 되겠죠. 이것을 어떤 것을 쓸 것이냐 라는 것을 측정기에서 미리 설정을 해주는데요.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측정을
하는 5주차에는 이미 이론적인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하게 될 측정기입니다. 지금 이쪽이 Z축이고요. 이쪽이 X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스핀들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건 로테이션.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진원도 측정기는 3차원적인 측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작물이고 이 공작물에 접촉한 것이 이것이 센서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이것을 확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센서가 공작물에 접촉을 한 후에 스핀들과 함께 이 제품이 회전을 하면서 이 센서의 변화량을 읽어서 진원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장비를 제어하는 것이 이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를 컴퓨터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측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어느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Z축이 내려오고요. 지금 X축이 이동해서 공작물에 접촉을 한 다음에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작물과 센서가 접촉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공작물을 고정시킨 스핀들, 이 스핀들은 측정기의 중심축입니다. 이것이 회전하면서 제품 표면에 접촉되어 있는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된 것을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완벽한 원이라면 저 센서의 움직임이 없겠죠. 그렇지만 완벽한 원이 아니라면 센서가 운동을 하면서 반지름의 차이값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소프트웨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을 확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측정 조건, 필터라든지 컷오프라든지 기준을 바꾸면 또 제품의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완만한 그래프가 됐고요. 필터 값을 높여주면 좀 더 거친 형상이 나오고 필터 값을 기준원을 바꿔주면 값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표면 거칠기 측정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표면 거칠기의 측정 방법 그리고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여기서는 RT, RZ, RA 이런 파라미터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단할 때 16% 룰이라는 것과 맥스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에 내용들을 충분히 배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6주차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직접 측정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측정할 때는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표면 거칠기 도면이고요. 이 표면의 거칠기를 측정해서 값을 알아보는데 RA, RZ, RT라는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0.08, 0.25, 0.8
컷오프가 바뀜에 따라서 각각의 파라메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측정 조건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요게 컷오프가 되고요. 요것이 픽업인데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이 픽업이 원형 형상이었던 거에 반해서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는 이것이 뾰족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형태는 반지름이 뭐 0. 몇 미리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에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표면 표면이 작은 R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면 끝의 R이 몇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형상까지 측정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가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평가 길이입니다. 평가 길이라는 것은 표면 중에서 몇 밀리미터를 측정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면 진직도, 평면도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표면 거칠기는 아주 작은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뭐 길어봐야 4mm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공 공정이나 또는 거칠기 값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 길이를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게 될 측정기이고요. 표면 거칠기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어느 위치까지 센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Z축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차원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테이블이 Y축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액세서리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품이고요. 지금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센서가 되고요. 이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실제 이 센서가 공작물에 접촉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Z축을 타고 센서가 내려와서 공작물에 접촉을 한 다음에 X축으로 쭉 지나가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처음 시작한 위치로 돌아가고요. 실제 측정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진원도 측정기나 표면 거칠기 측정이나 실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건 설정해주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데이터 분석 화면인데요. 지금 거칠기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큰 굴곡과 작은 거칠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조건을 지금 어떤 파라메타를 결정할 것인가 계산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밑에 노란색 부분에 데이터 값이 RA, RZ, RT 값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컷오프 값을 변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0.8을 0.08로 컷오프 값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큰 굴곡이 없어져서 완전히 직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가 작아졌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거칠기가 아니고 파상도 파라미터로 필터 종류를 바꿨더니 전체적으로 거친 것이 없어지고 원만한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거칠기 필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이 필터의 종류와 컷오프를 변경시키면 그래프 형상이 바뀌고 데이터 값도 바뀐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마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설정 조건에 따라서 값과 형태가 달라지는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 측정 그리고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는 다른 측정과는 달리 조건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또 그것들이 실제 부품의 성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측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것처럼 측정을 하는 데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 설정해주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석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들을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밀 측정은 진원도 표면 거칠기 측정을 통한 제품 성능 분석 및 예측 그리고 3차원 측정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기하공차를 해석하고 측정하는 그 방향 이렇게 두 방향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부터는 기하 편차를 집중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7주에는 위치도와 대칭도 이것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평면 형상의 위치도와 대칭도를 측정하고 MMC를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여기서 대칭도와 위치도가 어떤 유사성을 갖는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면 이 데이텀 B에서 요 폭의 중심까지의 위치가 58, TED가 58로 주어졌고요. 그 부분에 위치도가 0.01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0.01에 MMC가 주어졌고요. 지금 측정한 이 부분, 이 폭의 중심까지의 치수, 이 부분이 다시 데이텀 C로 주어졌습니다. 즉, 이 부분이 데이텀 C가 되는 것이죠. 이 데이텀 C를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는 이 폭, 반대쪽에 있는 이 폭의 중심까지의 치수가 대칭도로 주어졌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MMC가 주어졌고 이 대칭도의 데이텀은 아까 위치도를 측정했던 이 부분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데이텀에도 MMC가 주어진 이런 도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주어진
값과 비교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이제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칭도와 위치도가 어떻게 다르게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같은 방법이 계산이 되는지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MMC가 적용했을 때 공차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이 MMC를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습이 바로 이 위치도와 대칭도 측정 실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서 이 제품의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바닥면에서 이쪽 이 폭의 중심까지 요것의 위치도를 재고요. 그 다음에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 폭의 중심을 측정을 해서 대칭도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실습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 대칭도와 위치도를 계산하는 것은 측정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수를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든 아니면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든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든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할 때 꼭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더라도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8주차와 9주차에는 역시 위치도와 어떤 윤곽도를 측정을 할 텐데요. 7주차에서는 평면 형상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번 8주차에서는 원형 형상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원 자체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MMC를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겠습니다. 측정 항목은 위치도와 윤곽도가 되고요. 사용 측정기는 공구현미경, 그 다음에 투영기,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그 원의 중심이라든 지름을 계산하지 않고 이 측정기에 사용된 데이터 처리 장치, 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측정 값은 얻어내고 그 다음에 위치도와 윤곽도를 계산하는 그것만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위치도 측정 항목 1과 2번은 데이텀 A, 데이텀 B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에 의하면 A 데이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점 이상을 측정해서 이 2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어서 이쪽을 X축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점, B 데이텀의 한 점을 측정해서 A 데이텀과 수직이면서 이 B 데이텀을 지나는 B 점을 지나는 이러한 좌표계가 설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좌표계 원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 원의 중심까지의 TED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7.5, 30, 7.5, 17.5 이렇게 TED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의 지름, 이 원의 지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위치도와 그다음에 MMC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3번과 4번 항목을 측정을 할 때는 데이텀이 AB가 아니고 C 그다음에 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측정을 하실 때에도 3, 4번은 여기 AB 데이텀이 아니고 여기서 C는 이 부분입니다. 이 C는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원의 중심이면서 A 데이텀의 평행한 축이 되니까 결국은 이쪽이 X 다시 그다음에 이쪽이 Y 다시가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에서는 원의 중심, 즉 원형 형상의 위치도를 구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윤곽도 측정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텀 B를 기준으로 윤곽도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텀 B는 지금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 B가 된다는 얘기죠. 이 데이텀 B로부터 지금 이면까지의 TD가 즉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65로 주어졌고요. 이 65에 대해서 윤곽도를 규제하는데 0.3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제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투영기를 이용해서 A, B 데이텀을 설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이 TD 65의 치수를 측정을 해서 윤곽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위치도와 윤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구 현미경과 투영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둘 다 2차원 측정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X축, 이쪽으로 Y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점이 원점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 이쪽으로 Y축 이렇게 축이 잡히고 이 부분이 원점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하홍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기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구 현미경을 사용해도 좋고 투영기를 사용해도 좋고 또는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측정에서는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공구 현미경과 투영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정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 계속하겠습니다.